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농구판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남자농구 국가대표에도 외국인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라트비아 출신의 니콜라이스 마주스 감독입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마주스가 왔다는데 마주스가 누구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마줄스? 마줄스가 누구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줄스 감독이 선수 때는 어떤 선수였는지 또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였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마줄스 감독이 어떤 스타일인지 또 선수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여러분들이랑 의견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나이는 1980년생이더라고요. 전태풍 형님이랑 동갑이죠. 저보다 5살 형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비주얼은 형 같은데 저보다 마주스 감독이 훨씬 형이에요. 키는 184cm고 선수 때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수 경력이라든지 그 기록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는 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뭐 선수 시절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뭐 기록이라든가 찾고 싶었는데 진짜 인터넷 열심히 뒤졌거든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선수 때 그런 임팩트는 조금 없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2006년, 2006년이면 80년생이니까 26살에 굉장히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셨는데 2006년도 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 제가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에서 미러키로 트레이드 되고 나서 방출되었던 그 해가 2006년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도 그때 2006년도에 나랑 같은 쓴맛을 봤구나 그런 어떤 좀 동질감이 또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좀 괜히 또 반갑기도 했어요. 어쨌든 뭐 부상 때문인지 실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6살에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다는 건 선수로서는 빛을 못 봤다는 그 얘기가 맞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명선수가 꼭 명감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수 때 애매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도끼를 품고 공부를 해서 명장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봤었고 멀리 뭐 다른 종목 볼 필요도 없고 농구에서만 봐도 그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연세대학교를 굉장히 레전드 학교로 만들었던 최희양 감독님 기억하시죠? 최희양 감독님 이제 프로팀에서 전자랜드에서도 이제 감독님 생활을 하셨는데 최희양 감독님도 실업팀에서 그렇게까지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은퇴를 하시고 지도자의 길을 일찍부터 이제 걸으셨고 그리고 전창진 감독님도 실업팀에 입단하시고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뛰어보지 못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지도자 경력 쌓기 전에 예전에는 실업팀에는 줌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지금의 매니저인데 그때 전창진 감독님이 실업팀에 이제 줌으로 이제 선수들 이렇게 좀 보좌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독까지 올라가서 지금 명장이 되신 그런 사례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또 미국 포틀랜드 있을 때 또 한 분이 있었거든요. 케일러 카날레스라는 그 인턴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비디오 인턴으로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 비디오 미팅하면 전력 분석하는 그 비디오 영상 편집해서 선수들 보여주고 또 슈팅할 때는 선수들 이제 손이 부족하니까 공도 좀 잡아주고 또 그런 진짜 매니저 일까지 꾸준히 도맡아서 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트레이블레저스 정식 어시스턴트 코치로 승격됐다는 그 뉴스 보고서 진짜 굉장히 반가우면서 또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네이트 맥밀런 감독이 경질되면서 남은 시즌 감독 대행 맡으면서 당시 최연소 NBA 감독이라는 기록도 세웠다고 하네요. 그분이 케일럽이라는 분이 키도 굉장히 작았고 엘리트로 농구를 했던 분도 아니었는데 그만큼 열정이 굉장했어요. 그런 걸 인정받고 또 이제 NBA 감독까지 됐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은 워낙에 이제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타고난 게 있어서 좀 본능적이라든지 뭐 감각적으로 이런 쪽으로 농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야 거기서 그냥 더블 클러치하고 이렇게 온 다음에 그냥 덩크하면 되잖아. 그걸 왜 못해? 그냥 스리 붙으면 그냥 페이크하고 페이드웨이에서 던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다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가르칠 때 본인의 선수 때 쉽게 했던 그 눈높이로 보니까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의 눈높이에 선수들이 못 따라올까봐
자기는 그래서 지도자 안 한다고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선수 때 크게 성공 못한 분들이 지도자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은 이유가 한편으로는 경기를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이 경기가 안 풀리거나 또 벤치에 앉아서 있거나 그러면 이제 선수들 고충을 아무래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한 명 한 명 경기 뛰는 선수들 아니고 경기 안 뛰는 선수들도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이제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두면 직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벤치에서 선수 경기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면서 선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경기의 흐름 같은 것도 오히려 잘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트 위에서 10명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또 진화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줄스 감독도 20대부터 바로 코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를 20대 중반에 그만두고 바로 코치 생활을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다지고 올라온 케이스라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선수들의 고충이라든가 또 경기에 있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경력에 대해서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분의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제 NBA 스타죠. 포르징기스의 스승입니다. 라트비아 2012년도 라트비아 U18 대표팀 감독을 맡으셨는데, 그때 포르징기스가 팀에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유망주를 발굴하고 키우는 능력 이런 것도 확실히 또 있어 보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그때 포르징기스한테 야, 너 이제는 빅맨도 밖에 나가서 슛 던져야 돼. 무조건 3점 던지려고 노력을 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리어를 쭉 보니까 좀 전이맨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이맨이 선수 전이맨이 아니고 지도자 전이맨. 라트비아, 러시아, 조지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뭐 진짜 여기저기 다 다니셨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건 2015년에 라트비아 리그 우승을 시키셨네요. 그때 와 명장이다 이런 소리가 나왔겠죠. 그 뒤로는 이제 러시아, 뭐 조지아 이런 데서는 성적 부진으로 이제 사퇴하시거나, 그리고 팀 재정 문제로 경기 한 번도 못 해보고 나온 적도 있으시다네. 이게 뭐냐? 즉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감독이라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엘리트 코스로 스타 플레이어로 쭉 그냥 완전 그냥 그런 코스만 밟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줄스 감독의 스타일이 한국 농구에 맞을까? 마줄스 감독님이 이제 동유럽 이쪽에서 오랫동안 농구를 하시고 또 지도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그쪽 농구 스타일을 또 많이 강조를 하시겠죠? 전형적인 동유럽 농구 스타일이 굉장히 좀 엄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규율도 굉장히 엄격하고 또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개인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약속된 플레이, 뭐 끈적한 수비, 또 전원이 달리는 농구 이런 걸 또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NBA랑 유럽이랑 평균 점수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NBA는 보통 이제 110점대, 뭐 많이 나오면 뭐 120 정도 나오고 130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유럽이나 유로리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80점 초반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득점왕 같은 경우도 NBA는 기본 30점 넘어야 되죠. 뭐 돈치치 그냥 맨날 30점 넘고, 그리고 득점왕 아니더라도 평균 30점씩 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득점왕이 평균적으로 한 20점 정도예요. 물론 이제 NBA는 쿼터당 12분이라서 8분 더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유로리그는 이제 뭐 스크린 걸고 패스하고 찬스 날 때까지 공격 제한 시간 꽉 채워가지고 돌리다가 찬스 나면 슛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NBA는 뭐 코트 넘어오자마자 그냥 딥스리 던지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 유럽 농구 경기를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면 경기 뛰는 모든 선수들이 진짜 태엽 돌아가듯이 전 선수들이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로 인해서 득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농구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런 스타일을 학습한 마주스 감독님이 한국 국대 감독을 맡으면서 좀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국가대표에 커리라든지 르브론 제임스, 돈치치 같은 선수 있으면은 뭐 NBA 스타일로 야 다 벌려 하고서 그냥 혼자 아이솔레이션 하고서 그냥 뭐 핵을 해도 되는데, 물론 현중이가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농구가 국제 농구에서 좀 언더독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보다 뭐 NBA 스타일보다는
유럽 스타일로 좀 조직적인 농구로 더 탄탄하게 다져서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팀이 또 세대 교체 중이라서 이현중, 여준서 이런 또 해외파 젊은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또 KBL의 영건들, 이런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직력을 다지는 데는 마줄스 감독은 꽤 괜찮은 카드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줄스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사이즈가 작다, 귀화 선수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그냥 딱 받고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문태용 선수 아들이죠, 제린 스티븐슨 귀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특별 귀화 꼭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귀화 선수가 없는 경우에서도 데뷔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해결돼서 제린 스티븐슨도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를 마줄스 감독이 맡게 된 건 진짜 한국 농구의 모처럼 생긴 기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국제 무대에서 꼭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는, 이런 것보다 그냥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올해 아시안 게임 때 꼭 금메달 땄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진짜 농구 팬으로서 또 농구인으로서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히딩크 알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님도 처음에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5대0으로 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 막 5대0 감독이다 뭐 다 그렇게 막 놀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팬들 여러분도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 2002년 월드컵 4강 시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줄스 감독님도 물론 처음에는 히딩크처럼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초의 외국인 감독인데 과연 국제 무대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한국 농구를 얼마나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제가 또 지켜보면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줄스 감독님과 국가대표 농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승진이었습니다.